이번에 얼리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.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저희는 기분이 좋지만 아직도 레귤러 때 조금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12학년이면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빨리 정해야 될 것 같고 11학년이면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고 먼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어쨌든 내야 돼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일단은 그냥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. 급하신 분들한테는. 저희가 맨날 하는 그 college versus major. 이게 당연히 더 높은 대학일수록 경쟁이 더 낮은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, 반대로 내가 진짜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이 너무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걸 고집할 거면 학교 랭킹을 조금 낮춰서 그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전공 선택이 정말 그 무엇보다 이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. 예시로 하나 드리자면 스탠포드에 이제 합격한 저희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딱 프로필로만 놓고 봐서는 이게 약간 스템인지 안과인지 예술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스탠포드에 합격을 했는데 그 전공이 그 본인이 생각했던 이과 전공에 있어서 딱 보이는 프로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예술적인 면이 좀 더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타겟을 해서 스탠포드처럼 탑티어인 학교를 골랐지만 전공을 내가 원하는 스템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얼지한 쪽에 메이저를 했더니 붙은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만약에 스템 전공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넣었으면 절대 안 됐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정도로 전공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더 이상의 프로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내 프로필에 어떤 게 잘 맞는지를 한번 보고 그 안에서도 어떤 게 좀 더 덜 경쟁률이 있는 전공인가 를 좀 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은 영상들에서 그거 많이 다뤄왔거든요. 좀 안에서 잘 골라보면은 좋지 않을까. 일단 지금의 급하신 분들한테는.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겠지만 내 원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액티비티가 뭐 좀 스템 쪽이 많다든지 아트 쪽이 많다든지 최대한 많이 겹치는 쪽에서 골라봐야 돼요.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. 근데 뭐 하지? 어떻게 골라야 되지? 하면은 그냥 내 원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전공부터 먼저 추리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웬만해서는 아마 지금 어디를 어떻게 타겟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뭔가에 하나에 스페시픽하게 지금 프로필이 엄청 테일러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럴수록 그냥 조금 더 브로드하고 좀 더 전통적인 예를 들면 뭐 소시올로지 같은 포괄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단어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아직 전공도 못 정하겠는데 그냥 언디클레어 이런 데 가면 안 되나요? 근데 undeclared라는 게 나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. 뭐 할지 모르겠으므로 지원해버릴래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 대학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특출난 어떤 좀 더 유니크한 어떤 관심사가 있고 그 포텐셜을 보고 싶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래서 뭘 하고 싶은 학생이지? 얘를 언디사이드에도 와서 그래서 얘는 진짜로 무슨 포텐셜을 봐야 되는지 모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서 맞아요. 저는 웬만해서는 뭐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넣어라. 한국이랑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은 그 자율전공학과가 서울대에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미국 대학교는 undeclared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전공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undeclared로 붙은 친구 못 봤어요. 저도 못 봤어요. 완전 맞아요. 비추천하긴 해요. 네, 있긴 있겠죠? 근데 제 주변엔 없어요. 지난 통계에 기반을 했을 때 카테고리가 뭐 lottery, 완전 우주사냥, 그다음에 reach, 그다음에 probable, 적정한 수준, 그다음에 safety 이렇게 해서 4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학교들을 분배를 해요. 보통은 뭐 예를 들면은 나한테 probable이라는 학교가 뭐 만약에 top 30에서 뭐 50 정도의 레인지다.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SAT는 그래도 레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, 그래도 GPA는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, 뭐 extra curricular는 뭐 리더십이 뭐 몇 개 정도, 수상을 뭐 international award 뭐 1개 정도는 최소 at least one award가 있다던가 정리를 해둬요. 이 학생이 정말로 그래도 원서를 넣었을 때 붙을 확률이 거의 뭐 50% 이상 정도 되는 학교는 요 정도 레인지이겠구나 라고 레인지를 일단 설정을 하고 내 적정 수준에 있는 게 그게 probable이 되는 거예요. 그럼 top 30에서 50 보통 많은 학생들이 한 그 정도 많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당연히 이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
이제 리치가 되겠고 그 리치가 예를 들면 뭐 한 탑 20 정도 학교가 되겠죠? 근데 탑 20 학교 중에서도 뭐 MIT나 하버드처럼 완전 우주상향인 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러러리를 빼고 그러면은 러러리에서는 될 가능성이 약간 희박한 학교이지만 그 정도 학교가 한두 개 정도 넣어보고 싶다. 그래서 러러리는 정말 뭐 하나 아니면은 맥스 2개 정도? 15개 정도 봤을 때 뭐 4개 정도가 러러리에서 리치. 그리고 probable을 사실 제일 많이 하기는 해요. 왜냐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니까. 그럼 그 안에서 또 이제 한 5개 정도 만약에 하면 벌써 9개가 되는 거죠.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면 한 2-3개 정도, 뭐 3개, 4개까지 뭐 이제 세이프티에서 이제 안전빵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UC 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은 캠퍼스가 9개이기 때문에 원서 하나로 어차피 그 안에서 뭐 UCLA, 뭐 UC Berkeley에서부터 뭐 UC Merced, 뭐 Santa Cruz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게 거기서 뭐 러럴까지는 아니더라도 Reach, Probable, Safety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. 사실 UC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. 1차적으로는 필터를 하죠. 이 친구가 지역은 살고 싶은 데가 있는지, 뭐 공립을 원하는지 사립을 원하는지, 그리고 뭐 투이션은 얼마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이런 걸로 먼저 필터를 1차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. 선호하는 팩터들을 한 3개 정도 탑3를 처음에 골라요.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정말로 막 Big British University를 너무 원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Close-knit Community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. 그럼 Liberals 쪽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UC 같은 데는 너무 크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캘리포니아를 되게 고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. 보통 캘리포니아 날씨 사는 학생들이 캘리포니아를 안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유미 대표님, 맞아요. 유미 대표님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서부 쪽에 있는 학교들로 이렇게 많이 보고 아니면 동부를 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. 제 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은 훨씬 더 높은 학교를 가야 만한 학생이었는데 그 세나바바라가 그 비치랑 맞닿아 있어서 학교가 너무 뷰티풀했다고 무조건 거기 막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훨씬 높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더 높은 학교를 이번에 붙었어요. 이번에 얼리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. 너무 좋아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저희는 기분이 좋지만 아직도 레귤러 때 조금 전전긍긍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그 파이낸셜 에이드 관련해서 이제 이게 신청했을 때 좀 합격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.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합격률을 정말 현저히 떨어뜨려요. 특히나 이제 요즘에 대학들도 이제 돈이 궁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full tuition을 낼 수 있는 학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고 서포트를 해주면서까지 데려고 올 정도로 우리 학교에 너무너무 데려오고 싶은 학생이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사실 이번에 붙은 학생들 중에도 깜짝 놀란 사실은 그 결과가 있는 학생이 또 있었어요. emory.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있어서는 FA 이런 거 신청 안 했었고 FA를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 한 게 full tuition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.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분명히 어떤 팩터가 분명히 있었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만약에 FA를 신청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그 정도로 꽤 영향이 많이 있어요. 유미 대표님도 FA는 진짜 웬만해서는 신청하지 말아라. 네. 모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상향 학교를 지원할 때 나한테 비교적 상향일 때는 좀 파이낸셜 에이드는 안 하는 방향이 당연하죠.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. 그거는 완전. 트럼프 정부가 펀딩을 학교에 덜 주면 그만큼 장학금을 내보낼 수 있는 풀이 작아지기 때문에 돈을 줘서 정말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들이 더 컴패리티브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막바지지만 정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12학년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공과 학교를 정해라 라는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았고요. 12학년이 아니다 해도 이 정보들은 내년에도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꼭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남은 12학년 분들 정말 몇 주 안 남았죠? 끝까지 힘내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급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정말 저희가 힘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얼리는 마쳤지만 레귤러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